전기기사 실기 파이널이에요. 전기기사 실기 파이널은 2023년도 책은 안 냈고 2022년도에서 추가할 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022년 교재 보시면 되고요. 그걸 팔고 있습니다. 자, 실기 파이널 5회 이상이에요. 파이널 543은 이걸 먼저 공부하면 관연도 문제지에 별 5개, 4개, 3개는 지워버리고 공부하셔도 되기 때문에 관연도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꼭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중요한 문제고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의 길이가 30, 높이가 3.85인 사무실에 40W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이 2500 루멘인 2등용 형광등 기구를 설치한대요. 그렇죠? 400룩스의 평균 조도를 얻고자 할 때 요구사항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조명률은 60%, 감광 보상 1.3, 책상면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3m입니다. 3m.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실지수를 구해야 됩니다. 실지수 1번. 1번은 실지수고 2번은 형광 등기구수예요. 실지수는 뭐예요? 높이의 x 플러스 y, xy예요. 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0 곱하기 30 하면 되고 10 플러스 30 하면 되는데 여기에 높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그죠? 맞아요? 우리 높이는 이렇게 등을 달았을 때, 등을 여기 달았다고 봤을 때 책상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이 책상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에서 책상 면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3m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문제에서 얼마나 했어요? 3.85라고 질문 많이 왔었죠? 미터인데 그렇다면 책상의 높이가 얼마예요? 0.85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다 3.85 마이너스 0.85 안 해도 돼요. 얼마야? 그냥 3m로 써도 된다. 왜? 문제에서 이미 뭐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책상 면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3m다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굳이 3.85 마이너스 0.85를 해서 계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2.5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실지수는 대표값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2.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죠? 2.5는 얼마야? 2.25를 넘어서 2.75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사이면 대표값이 2.5입니다. 그래서 실지수를 이렇게 구했다. 그래서 이제 책마다 해설이 다르다. 왜 다르냐? 3.85에서 0.85 빼나 뭐 3m만 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형광등 수예요. 두 번째는 뭐라는 거야? 등기구 수니까 형광등을 못 쓴다는 거야. 지금 40W에 더블을 쓰는데 한 개의 광속이 2500 루멘이기 때문에 전체는 얼마야? 곱하기 2에서 50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등기구 숫자는 FU에 ESD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광속은 2500짜리가 두 개예요. 왜? 문제가 뭐예요? 기구수가 얼마냐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명률은 0.6, 그 다음에 조도는 400럭스, 면적은 10 곱하기 30이 됐겠죠? 감광 보상률이 1.3입니다. 해서 계산했더니 52가 나왔는데 기구 쓰니까 52 등기구라는 표현을 쓴 거죠. 또는 52조, 이걸 세트라고, 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영문으로 하면 뭐예요? 세트가 된 거죠, 세트. 그러니까 등으로 쓰든 조로 쓰든 관계없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 조명 문제는요, 뒤에 유인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지만 5번씩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겁니다. 자, 확인해 두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정전 용량이 100A하고 상시 부하가 5kW예요. 5kW고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각 질문에 답해라 했어요. 자, 충전기 2차 전류는 얼마냐? 그 다음에 부동 충전 방식 회로도를 전원 축전지 부하 충전기 등 이용해서 간단히 그려라 했어요. 자, 우리 부동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암기를 하라 했어요. 뭐예요?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충전기를 거쳐서 축전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뒤에 부하를 축전지하고 병렬로 놓는 거예요. 자, 뭐뭐 쓰라 그랬어요? 내가 앞에 AC 전원, 교류 전원이 들어왔다. 요거는 뭐예요? 충전기다.
그 다음에 그죠? 충전기. 그 다음에 전원도 필요하다 그랬죠? AC 전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뭐야? 축전지. 여기는 부하입니다. 자, 부동 충전이 뭐야? 축전지가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누가 부담해요? 충전기가 부담하는데, 충전기가 부담이 안 되는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1번 문제부터, 그러니까 2번 문제 제가 먼저 풀었는데 1번 문제를 보자고요. 충전기 2차 전류예요. 자, 충전기가 원래 뭐 한다고요? 축전지의 방전량을 보충하고요.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누가 한다? 충전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얘가 부담할 때는 뭐야?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만 부담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번은 뭐야? 아, 축전지인데 그죠? 알칼리 축전지는 얼마야? 방전율이 5A/h니 얘가 방전율은 5고 축전지 용량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상시에 들어가 있는 부하는 5kW의 전압 100V예요. P는 뭐 하시면 돼요? VI 하니까 I는 V분의 P죠? V는 얼마야? 100V에 5kW예요. 그래서 요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 70A예요. 그래서 부동 충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죠? 부동 충전 도면을 그리면서 분명히 답을 충전기 2차 전류는 안 하고도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사람 참 힘든 사람인 거죠. 네. 세 번째입니다. 부하가 유도전동기고요. 기동 용량이 있고요.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가 있고요. 전압 강화가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발전기의 최소 용량, 자가 발전기의 최소 용량을 얼마 이상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이상으로 하느냐. 자, 그래서 허용 전압 강화 분의 1에서요. 마이너스 1 하시고요. 곱하기, 그죠? 곱하기 과도의 리액턴스 하고요. 곱하기 기동 용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허용 전압 강화가 20%고요. 그렇죠? 과도 리액턴스가 얼마야? 과도 리액턴스는 25%라는데 퍼센트로 줘야졌기 때문에 과도 리액턴스는 어떻게 한다? 25%면 0.25로 해야 되겠죠? 곱하기 기동 시의 용량은 여기도 KVA니까 기동 용량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기동 용량 500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계산해 주니까 이게 얼마가 나왔던 겁니까? 그대로 500kVA가 자가발전기의 최소 용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가발전기 최소 용량은 얼마다? 500이었다. 전격으로 누가 써야 된다고 어떤 유튜버가 그랬는 모양인데 전격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얼마 최소 용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지 전격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이 안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얘기죠. 지표면상에 15m의 높이의 수조가 있는데 초당 0.2m/s의 물을 양수하는데 펌프용 전동기의 삼상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단상변압기, 삼상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단상변압기 2대를 사용했어요. 아, 무슨 결선했다? V결선에서 변압기를 썼겠구나 이 얘기죠. 펌프열이 55%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얼마고 변압기 결선 방법 써. 변압기 결선 방법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V결선으로 쓰시라 그랬어요. 삼상결선은요 1차 측 결선, 2차 측 결선이 뭔지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둘이 같은 게 그냥 V결선. 그래요. 시험 채점하는 사람 맞게 해주겠지만 안 맞게 해주면 어떻게? 1차 측, 2차 측. 왜? Y 델타 뭐예요? 1차 측은 Y로 2차 측은 델타로 했다는 표현이잖아요. V 하는 게 정상적인 남한이고 V결선 양쪽이 똑같을 때는 그냥 V결선 이렇게 해놔도 틀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V결선이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랬는데 양수 펌프용 전동기입니다. 뭐 2023년도에도요 어김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P는 저는 항상 이식 쓰죠. 9.8 QHK로 해서 킬로와트예요. 어차피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KVA로 바꿔봅시다. 뭐 하시면 돼요? 0률로 킬로와트니까 0률로 나눠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kVA가 될 거예요. 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뭐야? 이 Q가 유량이, 즉 양수량이 미터 35가 세크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펌프 효율이 55%, 역률은 90%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9.8에다가요, Q가 초당 0.2예요. 양수 높이는 15m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유 계수가 1.1이 있네요. 해서 계산을 하죠. 자, 1.1이 있어요. 계산했더니 우리가 그죠? 계산했더니 얼마? 33.95 kVA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답은 그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볼 때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다 보니까 미스가 많이 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드린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렸냐? 이렇게 해드렸어요. 효율을 몇 퍼센트예요? 55%, 9.8에 초당 0.2, 15m, 여유계수 1.1입니다. 해서 계산했더니 그죠? 계산했더니 얼마다? 이것이 58.8k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죠? 이것을 우리가 V결선 변압기에다 넣으려면 역률로 나눠야 되겠죠? 역률로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그죠? V결선 하면 일단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인데 이 한 대 용량은 얼마냐는 거예요. 루트 3분의 V결선인데 V결선 용량은 58.59 루트 3이고요. 이 58.5를 뭐로 나누면 얘는 뭐예요 지금? kVA가 돼야 되기 때문에 킬로와트를 역률인 0.9로 나누면 계산이 됐겠죠, 그죠? 0.9로 나누면 37.72 kVA입니다. 아까 저처럼 계산하셔도 되고요.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죠? 양수 펌프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았어요. 양수 펌프를 틀리면 맞출 만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매번 뭐라 했냐면 양수 펌프하고 그죠? 권상기하고 정도는 무조건 맞춰라. 시험에 나오면. 이건 틀리면 그죠? 맞을 게 없다. 5번째입니다. 역률 과보상 시에 그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몰라요. 전압을 기준으로요. 전류가 위상이 늦어요. 일반적인 부하는. 그러면 위상차가 생길 거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지상역률이라고 그랬어요. 역률 보상을 해서 이렇게 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압과 전류에 위상차가 없을 때는 역률 얼마나 그래? 100이라고 하죠. 그런데 역률 보상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역률이 과보상되니까 첫째는 역률이 지상 역률일 때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건데 지상 역률인데 여기는 무슨 역률이라고요? 진상 역률이 되니까 어떻게 돼? 전압 강하가 아니라 반대로 전압 상승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단자 전압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단자 전압이 상승된다. 왜? 부하에서의 전압을 단자 전압, 정격 전압이라고 하죠. 단자 전압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뭐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상 역률일 때도 뭐야?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있다 보니까 뭐야?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어쨌든 역률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역률이 얼마 나올 테니까 그죠? 역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률만 바뀌었는데 전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전기 같은 것들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자 전압이 올라간다는 게 주예요. 그 다음에 역률이 나쁘다는 게 또 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송전 계통에서 S점에서 삼상단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로 해서 질문에 답변하는데 100M에 기준한다. 2023년 전기기사 실기 몇 회요? 2회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책에는 이게 뭐야? 별 6개짜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발 5개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죠? 2023년도 2회 문제 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00M의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단락은 여기서 났습니다. 주목. 단락이 여기서 나면 단락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일로도 흘러갈 거고 일로도 흘러갈 거예요. 전원 쪽으로. 그죠? 왜? 이 점에서 전류가 두 군데 나누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될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기하고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변압기, 조상기까지 있어요. 1번입니다. 얘만 문제를 낸 경우도 있고요. 얘까지 낸 경우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낸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낸 거를 별 5개로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발전기. 두 번째, 변압기 T1. 세 번째, 송전선. 네 번째, 조상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100MVA로 환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발전기는요. 발전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예요? 30%인데 지금 용량을 50MVA, KVA 5만 KVA니까 공세기 지우면 50MVA짜리에 얼마요? 이걸 100으로 바꿔라. 60%가 됐다. 변압기 T1 봅시다. 변압기 T1은요 12%였어요. 얼마요? 50MVA 기준으로 했는데 문제에서는 100으로 하라니까 24%가 됐습니다. 자, 송전선이에요. 송전선은 얼마야? 1000 kVA 기준 10%예요. 10%인데 1000 kVA가 아니라 100MVA로 하라니까 100%가 됐어요. 조상기 봅시다. 조상기 20%예요. 그죠? 얼마야? 1000 kVA, 즉 10MVA에 대해서 100MVA를 하니까 200%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해결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발전기는 지금 100MVA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발전기는 몇 퍼센트예요? 60%. T1의 변압기는 몇 퍼센트예요? 24%. 그 다음에 송전선은 100%고 조상기가 200%. 근데 송전선이 어디예요? 보니까 송전선은 어디예요? 154고요. 그죠? 154야. 지금 보니까 T1은 얼마예요? 11대 154. 이거 잘 써놓을게요. 11대 154고요. T2는 얼마예요? T2는 154, 77, 11이에요. 그러니까 154, 77에 11이니까 154, 154. 여기서 여기까지 송전선로가 지금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표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그죠? 여러분 교재 보세요. 좀 그림이, 왜냐면 미리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T2의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 100MVA로 환산하고 1차, 2차, 3차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라 했어요. 자, 얘네들은 보니까 T2 변압기는 1, 2, 3권선 변압기예요. 자, 3권선 변압기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3권선 변압기는요. 3권선 변압기는 보통 우리가 필기할 때 많이 배웠어요. Y, 델타로 결선한다. 보통. 얘기됐죠? 이 델타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안정권선이라고 불렀고요. 이 안정권선에는, 그죠? 우리가 안정권선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거는 꼭 기억하세요. 안정권선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죠? 안정권선은 조상설비를 채용해가지고 무효전력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여기서 이 손해 전력 공급용으로도 써요. 그죠? 델타 결선을 통해서 변전소 안에 전력 공급으로도 굉장히 많이 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YY 델타라고 하면 3권선 변압기 제가 크게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이에요. 밑에 조상기가 달려있어요. 조상기가 달려있는 쪽이 몇 차라고요? 3차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1차, 여기를 2차 측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1차 측은 얼마야? 154. 2차 측은 얼마야? 77. 그러니까 사고 난 데가 지금 얼마야? 77kV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차는 11kV예요. 그런데 1차하고 2차를 합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고 2차, 3차 합쳐서 있고요. 3차하고 1차 합쳐서 있단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 1차를 퍼센트 임피던스를 Z1, 2차는 Z2,
여기는 Z3로 하면 퍼센트 Z1 플러스 퍼센트 Z2 1차하고 2차는 얼마야? 합쳐서 12%였는데 얼마 기준에서 25MVA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100MVA로 하라니까 얼마야? 48%가 될 거고요. 자, 퍼센트 G2하고요. 퍼센트의 G3를 해보면 2차하고 3차는 얼마야? 15%였는데 25MVA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0MVA 하니까 60%가 된 거고요. 세 번째, 퍼센트 G3하고요. 퍼센트 G1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 10.8%가 나왔는데 얘가 10MVA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100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108%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두 개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G1을 하려면 제가 2분의 1에다가 그죠? 퍼센트 G1이 들어있는 애들은 다 더하고 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으니까 하세요. G1이 없는 애들은 빼요. 마이너스 60. 그랬더니 그죠?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그대로 그죠? 48%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 G2는요. 2분의 1에다가 G2가 들어있는 애들은 다 더해. 얘는 없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48에 60이고 마이너스 108이에요. 0%네? 세 번째 보세요. 퍼센트 G의 3예요. 2분의 1에다가 3 들어있는 거는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고 60하고 108을 하고 마이너스 48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했더니 60%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안은 지금 얼마로 구한 거예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8%, 여기가 0%, 여기는 60%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회로 안에서 보면 1차 측이 지금 얼마야? 48%고요. 2차 측은 0%고요. 3차 측이 60%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쨌든 다 리액턴스라니까 이게 그려보자 이거죠. 자, 맨 앞에 발전기 몇 프로요? 60%. 여기는 24%.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솔로 100%. 그 다음에 1차 측 48%. 2차 측은 0%. 3차 측은 60%. 조상기가 얼마야? 200%가 있는 거예요. 조상기까지 포함하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단 100MVA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2번까지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만 구했는데 2번까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3번은요. 고장점에 흐르는 단락전류하고 차단기에 흐르는 단락전류예요. 요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고장점의 단락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퍼센트 임피던스 100의 전격 전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100은 계산이 될 거고 고장점은 전압이 아까 얼마라고요? 77kV이고요. 기준 용량은 100MVA로 했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만 구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고장점의 임피던스는 여기서 고장점에서 전원 쪽으로 보니까 최초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0%. 그 다음에 이쪽은 합쳐서 얼마야? 260%. 여기는 다 합쳐보세요. 100. 그죠? 60, 48, 208에다가, 그죠? 208에다가 24. 232%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하고 병렬이죠. 두 개 나눠지니까. 자, 얼마하고 얼마야? 260하고 232. 260에 232를 계산해 준다 이거죠.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122.6%가 여기서 봤을 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하면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야?
122.6분의 100에다가 루트 3 곱하기 77분의 100 MVA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611.59 암페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로 흐른 전류가 사고 나서 이쪽 위로 611.59 암페어가 흘렀는데, 이거 잘 보세요. 차단기 쪽,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자, 전류가 와서 이하고 얘로 나눠질 건데, 그렇다면 차단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원 단락 전류 611.59가 어디하고 어디요? 얘하고 얘 중에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차단기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260하고 232 중에 232 쪽으로 흘러가니까 반대 거 쓰는 거죠. 전류 분배할 때. 해서 계산을 했더니 323.2A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변압기에 뭐예요? 변압비가 있어요. 변압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변압비 어떻게 써요? 권수비는 V2분의 V1, I1분의 I2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뭐야? V1, I1 한 거하고 V2, I2 한 건 같아야 되는데, I2는 알고 있어.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오는 전류는 얘로 알고 있는데, V2도 알고 있고. 그럼 실제로 일로 가는 전류는 얼마냐는 거야. I1은 뭐예요? I2에다가 V1분의 V2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변압된 양만큼만 간단 말이죠. 그래서 I2는 지금 얼마예요? 323.2A하고 그거를 154 대 77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161.6A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고가 나서요, 이쪽으로 611.59A가 흐릅니다. 일단 그랬을 때 이 전류를 그대로 일로 흘렸을 때는 323.2A지만 여기는 154고 여기는 77kV니까 변압비가 다르기 때문에 154분의 77 해줘서 실질적으로 이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161.6A가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차단기의 차단 용량입니다. 자,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삼상이니까요. 루트 3 곱하기 뭐예요?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라고 했고, 전격 차단 전류를 못 구하면 무슨 전류로 대체한다? 단락 전류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 얼마야? 154 치기죠. 지금 차단기 있는 거는 170kV일 거고요. 단락 전류는 얼마야? 161.6A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만 해야 되죠. 왜? 얘는 이미 KV니까. 그래야 MVA로 나올 거예요. 해서 계산하니까 47.58 MVA가 나왔다. 이거를요, 변압비가 다른 애들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면 얘기 돼요? 이 전류로 분배해서 이만큼 나왔는데 변압비가 다른데 당연히 변압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 변압비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밑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세요. 자, 2023년도 그죠? 2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 점수를 그냥 줘버린 건데, 이거를 점수를 못 받고 얘를 틀려버리니까 합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10점이 넘는 문제인데, 10점이 넘는 문제가 관연도 별 5개 그대로 나와 있다. 사실은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틀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린 뭐다? 공부 한자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1번, 2번만도 내는 거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요, 나올 때 됐어. 나올 때가 됐다고. 이게 한참 나오다가요, 요새 좀 주춤했거든요.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규모는 2개 동이고요. 세대당 면적하고 세대수예요. A동이 있고 B동이 있네요. A동이 있고 B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동도 그렇고 B동도 그렇고 공용 면적이 1700씩 있어요. 세대당 면적수하고 세대수가 있습니다. 자, 면적당 상정부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써요? 아파트는 면적당 40, 공용은 5고요. 세대당 추가 가산해야 될 상정부하는 80제곱 이하에는 750, 150제곱 이하는 1000이에요. 아파트별 동별 수용률이 있고요. 공용 부분은 100이라고 했습니다. 부동률이 있네요. 동간. A동의 상정부하, B동의 수용부하입니다. 변압기 세대를 설치하는데 단상 변압기 세대를 설치할 텐데 얼마짜리 하느냐 이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이거부터 우선 중요하죠. 첫 번째 1번. 상정부하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 아예 얘기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용부하예요. 상정부하라고 하는요, 바닥 면적, 그죠? 면적에다가 표준부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면적은 미터 제곱일 거고 표준부하는 볼트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거를 상정부하라고 그러는데 가산할 내용이 있으면 가산부하는 더해준다 이거죠. 수용부하는요, 이 상정부하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수용률을 곱하는 게 바로 수용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1번에 상정부하면 수용률을 안 쓰겠지만 2번에 수용부하는 당연히 수용률을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용률이 나와 있나? 그럼? 수용률이 있었네. 동별 수용률이요. 맞아요? 공용 부분은 수용률 100%를 한다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일반 유튜버나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데 책을 쓸 때는요, 얘들을 표에다 만들어 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요, 표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그냥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자, 1번 A동의 상정부하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상정부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대당 면적이 4개나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떡합니까? 거기에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보세요. 해야 될 게 아파트였는데 40V 암페어 미터 제곱이래요. 전부 40씩 하는구나. 거기다 뭐예요? 뭐 해줘야 돼? 가산부하 해줘야죠. 80제곱 이하는 750, 150제곱까지는 1000으로 한대요. 80제곱 이하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만 750. 요거 두 개는 750. 얘들은 1000씩 더해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세대가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죠. 세대가 몇 세대예요? 30세대, 40세대, 50세대, 30세대예요. 자,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얼마야? 82,5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2,000이 나왔고요. 그렇죠? 142,0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23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162,000이 나와서 다 더하니까, 얘들 싹 다 더하니까 얼마야? 616,500V 암페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답을 끝내면 오답이죠. 잘 보세요. 자, 계산한 게 얼마야? 616,500에다가 플러스 공용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1700 곱하기 공용 부분이 그죠? 면적이 1700이고 공용 부분은 얼마다? 5V 암페어 미터니까 5를 계산한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625,000이 나왔어요. 625,000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A동의 상정부하의 최종은, 자, 이거 지울게요. A동 상정부하의 최종은 제가 여기다 딱 정하게 쓸게요. 616,500에다가요. 1700 곱하기 7에서 상정부하가 625,0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요, 수용부하를 계산하니까 똑같이 하는데
수용률을 적용할 거예요. 자, 두 번째. B동의 수용부하입니다. 자, B동의 수용부하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B동 볼까요? 또 나와 있죠? 세대당 면적 50, 70, 90, 100이었고요. 그죠? 곱하기 아파트는 전부 다 얼마나 했어요? 40씩이라고 했고요.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게 하는 거 아니에요. A동 할 때하고 똑같이 해요. 플러스 가산부하 얼마야? 80제곱 이하. 여기까지는 얼마야? 750. 여기는 1000이에요. 이런 애들의 세대수가 얼마냐는 거죠?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50세대, 30세대, 40세대, 30세대예요. 자, 계산했더니 13만 7천, 그죠? 500이었고요. 10만 6천, 그죠? 10만 6천 500이었고. 자, 그 다음에 18만 4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만 2천이에요. 자, 얘는 싸그리 다 더하니까 59만입니다. 자, 그런데 수용부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다 뭘 적용한다고? 수용률 적용한다고요. 볼게요. 수용률 적용해야 되는데 다 더하면 몇 세대예요? 50, 30, 40, 30, 150세대예요. 수용률 55%네. 그러니까 59만에다가 수용률 55%를 적용하고, 자, 공용 면적은 1700 곱하기 7인데 공용 부분은 수용률은 100이니까 그냥 1로 계산하고 1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그냥 가면 얼마예요? 33만 3천 VA가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난리가 난 거야. 마지막 문제가 뭐냐? 이 단지에는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하려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요 문제, 그죠? 잘 보세요. 마지막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의 수용률 계산하고 부동률 계산하고 역률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자고요. 하나씩 하나 따져보자고. 설비 용량 수용률을 계산했다는 게 뭐야? 야, 수용부하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 얘기고, 일단 두 번째 쭉 읽어볼게요. 쭉 보니까 별거 없고, 역률은 100이에요. 역률은 필요 없다. 1이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부동률이 1.4 있네요. 동간에 부동률이 1.4 있어요. 그러면 수용부하, 어느 동에? A동의 수용부하예요. 그러니까 A동이 이건 아까 수용부하가 아니라 상정부하였잖아요. 61만 6,500. 바닥 면적에 대한 거는 아까 A동은 몇 세대예요? 보세요. 30, 40, 50, 30 뭐야? 150세대니까 얘도 수용률은 55%. 1700 곱하기 7 해야 이게 A동의 수용부하가 되는 거고, B동은 수용부하를 구했잖아요. 33만 3천으로. 이게 됩니까? 33만 3천으로 구했어요. 아니면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도 돼요. 여러분 교재는 그렇게 해놨는데. 부동률 1.4예요. 그럼 변압기 용량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계산했더니,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A, B동을 두 개를 다 공용으로 전부 다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 486점, 그죠? 486만 125, 그죠? VA가 나왔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486.13 kVA가 나온 건데, 이만큼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단상 변압기 3대를 설치하라는 거야. 그러면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는데 전체 용량이 아니라 3대를 써가지고 이만큼을 커버링 하는데 여유율이 10% 있으니까 1.1을 계산하겠죠? 자, 계산했더니 얼마냐? 178.25 kVA가 나왔어요. 예전 문제는 이걸 답으로 했는데 최신 문제는 어때요? 표준 용량을 75, 100, 150, 200, 300이니까 요거는 표준 용량 200 kVA라고 답을 해야지만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용량 200 kVA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1번에 있는 상정부하가 뭐고
2번에 있는 수용부하가 뭔지를 알면 변압기 용량을 구하거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압기 용량을 구하거나 허용 전류를 구할 때는 수용률이 있으면 반드시 적용을 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8번째입니다. 가로가 10, 세로가 16, 천장 높이 3.85, 작업면 높이 0.85인 아까랑 똑같은 문제라고요. 자, 이 뭐만 달라진 거야? 이거만 달라진 거예요. 40W 더블의 심벌을 그려라. F. 아예 여기다 써놨어, 그냥. 40 곱하기 2라고요. 그죠? 이런 데도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사실 그냥 맞춰야 되고. 실지수는요. 높이에 가로, 세로를 더하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는데, 높이가 얼마야? 천장 높이 3.85에서 작업면 높이 0.85. 얘야말로 그냥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 다 있으니까요. 10 플러스 16에다가요. 10 곱하기 16에서 계산합니다. 자, 그랬더니 2.05가 나왔어요. 2.05가 나오는 거는 항상 제가 뭐야? 1.75에서 2.25까지는 얼마로 하라고요? 2로 하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답은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작업면 요돌 300, 천장 반설, 벽 반설, 바닥 반설이 있고 40W 형광등 한 등의 광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등짜리 하자 그랬어요, 문제에서? 40W 2개짜리 하자 그랬죠? 등기구 수는 몇 개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심벌 때문에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등수는요. 자, 형광등 40W 한 등의 광속은 3150이니까 2등짜리 쓴 거고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2등짜리 썼다. 그 다음에 조명률은 61%, 조도는 300럭스, 면적은 10 곱하기 16, 감광보상률을 안 주고 보수율을 줬어요. 역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분의 1 해서 계산했더니 17.84가 나왔어요. 따라서 18등이라고 해도 되고 조라고 해도 되고 뭐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근데 문제에서 몇 등이라고 했는데 굳이 조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18등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였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